예, 이승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예상치 않은 일이. 참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데 가끔가다 방송 진행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움직임부터 좀 특징적인 모습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시장이 오늘 FOMC 회의라는 아주 중대한 이벤트를 맞이해가지고서 오늘은 증시가 보합권 중심으로 등락이 좀 엇갈리면서 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좀 평온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아주 바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역시 아직도 주식을 갖다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수급은, 어제보단 좀 약간 풀리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수급 패턴에서 크게 변동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의 가장 큰 이슈가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의 불안감이 또 이제 확대되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도 언급됐다시피 러시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리스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시장에서 했지만 그리스 쪽보다는 앞으로 러시아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 조금 위험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어제 금리를 아주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발이 안 맥히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루브라 가치가 역시 아직도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 금융시장 쪽의 움직임이 불안하게 작용되는 것이 이 익스포저,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돈을 과연 누가 많이 꽂았냐를 놓고 본다면 유럽 쪽이 많거든요. 예. 현재 러시아의 2014년도 부채 규모가 약 6,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대략 한 4,500억 달러니까 부채 규모가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야말로 이거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면은 이 돈을 꿔주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큰 위기에 또 봉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도 이승원 대표가 어게인 1998 이렇게 해가지고 98년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에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아직은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유가가 더 밀리게 된다면 루브라 가치 하락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런 부분이 러시아 한 나라에만 국한되면 다행인데요. 이게 좀 남미 쪽으로 전이되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또 12개월 이내에 디폴트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 영향이 이제 브라질 같은 나라 또 멕시코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실제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현재 말레이시아 증시가 요즘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현재 금융시장 개방화 이후에 대외자금 의존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중동자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슬람권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제 개발을 그동안 주도해 왔는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돈을 회수해 갈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말레이시아 증시가 급격히 위축을 보이는 등 동남아 쪽도 좀 심상치가 않아지고 있죠. 이런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역시 오늘 밤 FOMC 회의가 이거를 불을 더 지필 것이냐 아니면 진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오늘 밤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 화면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이머징 마켓 쪽에서 좀 현재 위험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의 일부 그 환경을 좀 보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머징 마켓 지수 추이를 본다면 어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화면에 나가듯이 이건 폭포수 떨어지듯이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주로 위주로 되고 있고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산업 내의 전체적인 그 비중에서 제조업 비중보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쪽의 주가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MSCI 지수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통화 가치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브라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급작스럽게 더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즉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 루브라가 현재 그 가치가 진정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디맨드 풀 사이드,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환율 요인, 그러니까 돈이 비싸지니까 돈이 싸지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축을 보일 전쟁 이후에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가. 그렇죠. 과거에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도 겪었었고 2차 대전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식의 현재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익스포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러시아 한 나라만 위험하면 괜찮은데 돈을 꽂은 쪽에서는 불안할 수뿐이 없는 거죠. 이거 뭐 잘못하면 또 돈 못 받을까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고 이게 유럽 쪽의 증시를 약세를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브라질 해와라 쪽도 지금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요. 브라질 해와라도 지금 현재 준비된 화면 좀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이제 해와라 가치가 5년 내에 현재 최저 수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남미 쪽에서 그동안 미국의 돈이 풀리는 거에 낙수 효과를 가장 적극적으로다가 수용해가지고 좋았던 쪽인 남미 국가들 전반적인 움직임이 좋지가 않고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뭐 다른 나라 쪽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전이되면서 칠레 쪽, 그다음에 멕시코, 뭐 볼리비아, 또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 전반의 증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지가 않은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원화와 엔화 동향을 갖다가 달러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은 재정 환율이 아니라 달러 대비해서 원화하고 엔화 동향을 갖다 좀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 와봤는데요. 이 그림을 만들어 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글쎄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동향이 어제 같은 경우는 12원 이상의 급락세를 갖다 보였다. 즉 이제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보합권 내외에서 등락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엔화는 원래 이 통화들, 그러니까 이 각국의 통화 중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하고 엔화를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엔화 가치의 움직임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냐면은 남미나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부 겪고 있는 달러 이탈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감이 한국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한국의 CDS 프리미엄도 조금 상승은 했지만 60선 이하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외적으로 한국을 바라볼 때는 한국은 위험 국가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가 이런 가운데 제가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자면은 그래도는 선방하고 있다. 물론 뭐 우리도 지수가 밀리고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좋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꼭 절대적 평가,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움직임만 볼 게 아니라요. 다른 쪽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 증시가 최근 요 며칠 동안의 움직임, 적어도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 주 동안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나름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오늘 마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서 이후에 현재 글로벌 증시의 그 하락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전망하기에는 기존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상당 기간 문구가 설령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가 시장에 폭탄을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미국도 회복되던 경기가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다시 위축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 기간이나 문구를 설령 뺀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문구를 삭제하는 게 뭐 당장의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아예 뭐 내년도 뭐 6월 이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등 이런 확실한 가이던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 현재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언론 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의견을 총 집계해서 본다면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란 문구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 이후 뭐 지금 현재 평균치로 놓고 본다면 9월 내외 내지는 오히려 2016년도 쪽으로 넘어가야지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좀 다소 좀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오늘 뭐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역시 뭐 유가 하락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이 좀 재밌게 움직이고 있죠. 오히려 정유주하고 화학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좋은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오늘 철강주가 모처럼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종목군들, 오늘 건설주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유주가 올라오는 게 무조건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자동차를 몰고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유가는 고점 대비해서 약 한 40% 거의 뭐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실제 휘발유 가격은 그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원유 가격하고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하고의 그 오히려 스프레드가, 원유가 너무 빨리 빠지니까 스프레드가 오히려 확장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제 마진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유주가 물론 이제 재고 자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긴 합니다만 정제 마진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바닥
바닥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 이상은 더 빠지지 않겠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또 여기다가 또 최근에 기관들 쪽에 그 쇼커버링성 물량까지 가미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군들이 그동안의 장기 하락에 따른 추세적 상승까지 아직은 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 맞습니다만 당분간은 시장 대비해서 뭐 유가 하락 충격에 따라서 뭐 정유주는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화학주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겠고요. 오히려 그동안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건설주도 동반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철강주 역시도 오늘 강세 나타내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이미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러시아 쪽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요. 근데 실제 이것도 좀 약간 넌센스인 게 물론 뭐 한국의 기아차나 현대차가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이 꽤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11월 달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6만 4천 대 정도를 수출했고요. 기아차는 18만 6천 대 정도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전체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판매 비중 중에서는 약 2 내지 3%뿐이 안 되니까 큰 물량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그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향후 판매량 감소까지 이제 우려감을 작용되면서 일부 기관성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좀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쌍용차가 더 우려스러울 수 있겠죠. 쌍용차는 해외 수출 부분에서 30%가 러시아 쪽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도 우려스러울 수 있겠는데 재밌는 거는 뭐 쌍용차 주가는 별로 안 밀리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만 좀 유독이 좀 밀리는 이런 특징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세라면서요. 글쎄요, 뭐 아까 앞에서도 뭐 잠깐 뭐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 쪽에 또 비트코인 얘기는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뭐라고 입만 뻥긋하면 관련주 쪽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좀 반짝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역시 이게 뭐 이전에 한번 강세를 보였던 테마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발성 테마 정도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뭐 현재 아시아 증시 쪽은 대부분 그래도 우리 증시 쪽이 물론 오늘 아침에 뭐 유럽 증시가 2% 정도 내외 뭐 비교적 좀 강한 좀 모처럼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는 또 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쪽 전반은 뭐 비교적 양호한 주가 추이와 시장 흐름 갖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대만이 좀 유독이 약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한다면 다른 나라 쪽은 양호한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0.3% 정도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호주도 역시 자원 수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줄었지만 오늘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중국 증시 쪽은 뭐 바라만 보면은 어쨌든 뭐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홀로 상승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날도 강세, 오늘도 이제 3,000포인트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강세가 확대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지난 2006년도 사례를 갖다 감안한다면 3,000포인트가 저항이 될 가능성보다는 뭐 단기 저항 이후에 돌파되지 않겠냐라고 본다고 했는데 어제부터 돌파돼서 오늘도 상승이 확장되고 있고요. 홍콩은 오전장에서는 상승, 오후장에서는 다소 약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만 그 폭은 미미하고 오늘 대만 증시 쪽이 다소 좀 약세폭이 큰데요. 대만 IT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서도 이 애플 등 특히 나스닥 쪽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나라 쪽 증시는 보합 내지는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현재 시간에는 거래소가 0.04%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아시아 증시사 한국 증시의 움직임은 뭐 중간 레벨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수만 놓고 본다면 관망세가 뚜렷한 장세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주요 경제 지표도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오늘 밤에 뭐 주요 경제 지표의 뭐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뭐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에 앞서 가지고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11월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제로, 그러니까 물가가 변동이 없었는데요. 이번 달에 소비자 물가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0.1% 정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지표를 갖다가 가지고 나왔죠. 11월 달에 미국의 실질임금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약간 좀 넌센스인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낮은데 금리가, 그러니까 이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와 임금의 갭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갭 정도는 금리를 인상을 해도 미국 가계 부분 쪽에서 충격이 없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 물가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실질 임금이 현재 0.4% 증가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그보다 낮게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만약에 물가보다도 오늘 임금이 만약에 높은 수준에서 발표된다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류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물가 쪽보다는 역시 실질 임금의 변동 추이를 갖다 좀 자세히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쪽에서도 오늘 이제 그 주요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역시 유로존도 오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로존 쪽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번 달 물가는 유가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고, 오늘 영란은행 쪽에서도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영란은행은 뭐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D-Day라고 해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FOMC 회의는 올 한 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간임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사항도 체크해 주시죠. 일단 뭐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놓고 본다면 뭐 오늘 수급은 외국인들 쪽이 여전히 주식을 매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제는 좀 선물을 매수했는데요. 오늘은 전일 매수했던 정도의 양만큼을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로 전환돼가지고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여전히 몸살이기성 움직임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관들 쪽의 주식 매수의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다 순 매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반면에 또 대신 코스닥 쪽은 또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다소 좀 차이점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이 올라온 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그다음에 덜 오른 쪽에 대해서는 매수.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거래소 쪽에 기관 매수의 중심이 어느 쪽 기관이냐를 갖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 가담을 분명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쪽은 금융투자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사 쪽이 상품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공매도했던 거에 대한 쇼커버링성 물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게 12월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그러니까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제 배당락 때문에 주식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지수 조정 하락기를 통해 가지고 기회를 보고 이때 적극적으로 다 쇼커버링성 물량을 유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주 쪽이나 화학주라든지 뭐 철강, 건설주 뭐 이런 오늘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군 중심에서 반등이 오는 것도 역시 쇼커버링이 좀 적극적이고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수급 요인에 의해서도 그렇다는 점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현상은 연말까지는 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올해 공매도와 또 대차거래 정보가 많은 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따라서 뭐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뭐 정유화학, 그다음에 건설 쪽 이런 종목군들은 당분간은 시장 대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좀 양호한 주가 추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그 수급의 합성 동향을 본다면요, 어제하고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정권역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급들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뭐 의미까지 부여할 정도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돌아갈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어떤 준비는 여전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상 지금 현재 위치는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뭐 기술적 분석은 좀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직전 저점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뭐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저점권역에서 지금 현재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19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쪽 지수는 530에서 535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공방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아슬아슬하죠. 어떻게 보면 줄타기, 그러니까 이 외줄타기성 움직임인데, 결국은 미국의 FOMC 회의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OMC 회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뭐 1900포인트 한 번 정도 일시에 이탈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또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본다면 중기적인 저점 가능성도 있는 기술적인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도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구태여 뭐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서 기술적 분석은 현재는 그러니까 방향성 탐색 구간이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략 세워보죠. 예, 전략도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좀 현금을 원래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FOMC 회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려감이 기반형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뭐 미국 쪽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현재 판단으로다가는 추세적 약세 요인까지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 3분기보다 4분기 호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그냥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보유하신 상태로 FOMC 회의 결과를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심증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모할 것까지는 없겠고요. 내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움직여 나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뭐 이런 그 빅 이벤트는 원래는 현금을 좀 만들고 보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의 시장이 결국은 뭐 저평가 국면에 내려와 있다면 일시적으로 이 자리가 이탈된다고 해도 복원력이 굉장히 빠를 거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현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뭐 이번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연말까지 해서 또 다시 한번 정도는 빠른 랠리가 한번 나와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전망하고 있어서 구태여 제가 주식을 팔라고까지 현재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과 또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좀 어제에 비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관 쪽의 수급이 좀 나아지고 있고 일부 외국인들이 가담해주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도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동 나비엔, 사조산업, 신세계푸드, NHN 엔터테인먼트, SH 에너지화학.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좀 경기 방어성 종목군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수업종 쪽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좀 나아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선 종목이 좀 대거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자주 언급됐던 종목들은 좀 사라지고 새로이 나스미디어, 다우데이터, 워닝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토비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로다가 그 슈비츠라는 종목을 저도 좀 가져놨는데요. 이 종목도 약간 뭐 어떻게 성격으로 본다면 경기 방어성 종목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들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쪽,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쪽까지 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요. 구조 조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 4분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권을 현재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 슈비츠를 가져나와봤습니다. 예. 참 요즘 보고 있으면 이제 이 상당 기간의 문구 삭제,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게 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어느덧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잘 짜면 되는데 계속 그 시기만 맞추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빨개 벗고 있으면서 계속 겨울이 언제쯤 올까 추위가 차라리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참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승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